네, 사슬을 잡아당기면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어지죠. 사슬 시스템은 이렇듯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강도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. 세상에서 정말 많은 시스템이 사슬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사슬 시스템의 특징을 알아두면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. 비즈니스, 엔지니어링, 성선택까지 진짜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여태 채널에서 얘기하던 내용이랑 좀 결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. 결국엔 생산성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. 예컨대 공급망을 공급 사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. 원자재를 이동하여서 가공하고 최종적으로 유통시키기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중 하나라도 늦어지면 전체 배송이 다 늦어지게 되겠죠. 네, 쿠팡 배송 중에 물류센터에 불이라도 나는 순간 내 물건이 언제 올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. 따라서 사슬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진단을 잘해야 합니다. 어디가 병목이 생기는 곳인지 잘 파악하고 대처만 잘한다면 적은 리소스를 투입하고도 훌륭한 결과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모든 곳을 조금씩 향상시키거나 혹은 강점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.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죠. 20%의 인풋이 80%의 아웃풋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 파레토 법칙이 사슬 시스템을 개선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. 또 다른 얘기로는 사슬이 길어지면 그 사슬의 퀄리티를 보장하거나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. 요즘 이 짤이 좀 도는데요. 키 175 이상의 피부는 나쁘지 않고 예의 바르고 부모님 어느 정도 살고 인지도 있는 직장에 다니는 남자. 이게 고리 하나하나는 그렇게 기준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. 키 175 이상 그렇게 희귀한 것도 아니고 직업이 공직이거나 대기업도 널려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게 다 같이 묶여버리는 순간 포함되는 남자가 팍 줄어버립니다. 독립시행의 마법이죠. 원하는 배우자의 기준도 사슬 시스템에 이루고 있습니다. 가장 약한 부분이 전체를 결정해요. 이 짤의 조건에 다 만족하더라도 남자가 대머리였다면 그분은 선택받을 수 없을 겁니다. 탈모 있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. 놀리는 거 아니고요. 저도 키 175 이상인 조건에서부터 이분에게 선택받지 못했어요. 여태 혓바닥이 길면 신뢰가 안 가는 것처럼 사슬이 길어지면 퀄리티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긴 사슬의 퀄리티를 끌어올려 못한 게 없다 하는 순간 그건 강력한 해자가 됩니다. 경쟁자가 쉽게 따라할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아이폰보다 더 멋있는 폰이 나왔다고 쳐봐요. 왼쪽에 나싱폰이라고 있거든요.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혁신이라고 엄청 떠들썩했어요. 그런데 이 나싱폰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싱폰을 안 사고 아이폰을 사는 게 애플의 브랜드 이미지도 있겠지만 애플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북, 아이패드 간의 연동을 통해 거대한 UX 사슬을 형성했습니다.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히 스마트폰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슬 시스템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고리 하나만 이겨먹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맥북, 아이패드 다 이겨먹어야 이 나싱폰도 결국 팔린다는 겁니다. 이렇듯 경쟁에서 사슬이 긴데 퀄리티를 끌어올렸다 하면 그것이 해자가 되기도 하고요. 비즈니스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. 생산성이 바로 사슬 시스템이에요. 제 나름대로 생산성 사슬을 이루는 고리들을 정리해 둔 것이고요. 따지고 보면 생산이란 게 일종의 공장과 같아서 여러 요소들이 잘 연계되며 동작해야 합니다. 잘 자고 체력이나 정신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에너지가 충분해야 하고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방해받거나 스마트폰 켜서 SNS에 빠지지 않는 등 원하는 것에 주의력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고요. 그 집중력으로 정보를 제대로 다뤄서 일해야 하고요. 제 채널에서는 주로 다루는 것들이죠. 그리고 알맞은 생산 스킬들을 보유해야 합니다. 글쓰기나 영상, 코드, 제각기의 스킬들이 있겠죠. 앞서 한 얘기들이 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러면 사슬 시스템에서의 인사이트를 생산성으로 갖고 와보면 앞서 사슬 시스템은 약점을 보완하는 게 낫다고 했죠. 뭔가 아웃풋을 내는 걸 개선하려고 생산성을 신경 쓴다고 할 때 강점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약점을 보완하는 게 낫습니다. 생산성을 내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나열해서 모난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. 내가 체력이 부족하다 혹은 우울해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다 싶으면 팔하고 GTD고 필요 없이 그 부분 치료나 개선에 집중을 하셔야 하고요. 내가 에너지도 충분하고 집중력도 좋은데 파라나 GTD 같이 좀 제대로 된 프레임워크가 없다 싶으면 그 부분 프레임워크를 갖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사슬의 길이가 짧을수록 시스템을 유지하기 쉬운 것처럼 생산성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. 만약에 해외에 생산성 관련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면 정말 복잡한 워크플로나 신기한 앱들을 들고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. 노벨티 시킹에 빠져서 이런 거에 쫓아다니지 마시고요. 솔직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싶어서 우려되기도 하거든요. 제가 유명 해외 생산성 유튜버들 웬만하면 구독을 안 하는 편입니다. 알리압달, 오미슈처럼 나의 생산성을 올려준 12가지 앱 이런 컨텐츠 만드는 애들 진짜 싫어요. 생산성이 아니라 새로운 거 쫓는 느낌이거든요. 여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사슬 시스템과
생산성과의 관계를 알아봤고요. 제가 뉴스레터를 최근에 하나 만들었습니다. 영상으로 다 다루지 못하는 생산성 관련 인사이트들을 글로 작성해서 매주 보내드리려 하고요. 댓글에 그 링크를 달아둘 테니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